고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 물건에 손을 대 당장 해고하세요.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대표이사 사모는 27 신임 여직원의 명찰을 손으로 잡아채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십 명의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사모는 몰랐습니다. 그 신입 직원이 고졸 이력서 하나만 들고 입사한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그 사모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여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 한진백화점 3층 명품관. 서지아는 오늘도 유니폼 깃을 여미고 매장 입구에 섰습니다. 입사한 지 2달째. 이력서에는 고졸이라고 적혀 있었고 팀장도 동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백화점이 들어선 건물 전체가 그녀 아버지 서태준의 소유라는 거요. 지아는 철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켰고 재고 파악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했으며 고객 응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지아는 단골 고객에게 신상 라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그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일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온몸을 명품으로 감싸고 턱을 치켜 올린 채였죠. 뒤로는 백화점 직원 2명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진백화점 대표이사 3호 강미희였습니다. 지아는 자리를 정리하고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미희의 눈이 지안의 명찰에 꽂히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어머, 신입이에요? 고졸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명품 매장에 서 있어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미희는 코웃음을 치며 진열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을 꺼내 소개하려는 순간 강미희는 그 가방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550만 원짜리 가방이 대리석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골라. 내 학벌로는 평생 이 매장 바닥이나 닦아라. 팀장 최은하가 그제야 달려왔습니다. 강미희를 확인하는 순간 최은하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과장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신입이 많이 부족했죠.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두 손으로 집어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희는 지안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최은하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직원 오늘부로 내보내요. 고졸이 명품관에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최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직원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에요. 지안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서태준에게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아버지, 현장 보고서 생겼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현장 파견 2달째. 그동안 적어온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 재고 흐름, 직원들의 태도, 팀장의 보고 방식. 오늘은 거기에 한 줄이 더 추가됐습니다. 대표이사 3호의 갑질, 팀장 동조, 직원 보호 시스템 전무. 지아는 볼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서태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로 와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아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죠. 지아는 그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한홀딩스 본사 32층 회장 집무실. 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딸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강미희가 들어서던 순간부터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던 소리까지. 서태준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직원, 너 말고. 팀장이요? 최은하 팀장. 막았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태준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팀 올려보내. 복도에서 비서가 즉각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서태준이 직접 감사팀을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본사를 나서며 다시 한번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강미희의 손이 자신의 명찰을 잡아채던 그 순간, 차갑고 당연하다는 듯한 그 손길. 지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한홀딩스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한진백화점 보안팀의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명품관 CCTV 열람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담당자는 어느 부서에서 왜 요청하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서한홀딩스 감사팀의 요청이었으니까요. 자료는 2시간 만에 취합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희가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지안의 명찰을 잡아채는 장면, 팀장 최은하가 눈치를 보며 대기 발령을 통보하는 장면. 감사팀 팀장은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미희의 백화점 방문 이력, 과거 민원 기록, 직원 면담 내용. 하나씩 꺼낼수록 쌓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번도 3번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한진백화점 명품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 최은하는 지안이 없는 자리를 신입 한 명으로 메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속으로는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 지안을 빠르게 정리했으니까요.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15년간 살아남은 방법이었죠. 한편 강미희는 그날 오후에도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인사를 건넸고 강미희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신입 하나 잘났어. 고졸이 명품관에 있으면 되겠어? 내가 좀 눈이 높아서 탈이지.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진백화점 대표이사 강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한홀딩스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께서 직접 한진백화점을 방문하십니다. 강도연은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서태준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태준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 그것도 예고도 없이
비서실 문자 한 통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은 7년 동안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아내 강미희를 깨웠습니다. 당신 요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강미희는 눈을 비비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은 신입 하나 정리한 것 말고는 없는데.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어? 강미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고졸이 명품관에 있길래 팀장한테 내보내라고 했지. 그게 뭐 어때서? 강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서태준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이유, 감사팀 움직임, 직원 정리, 이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진백화점 대표이사 집무실. 강도연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고.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서태준이 내렸습니다. 그 옆으로 지안이 함께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지안을 보는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품관 신입 직원,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태준은 강도연과 악수를 나누며 짧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도연은 지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틀 전 명품관에서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회장 집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회장 집무실 소파에 서태준과 강도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안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지안을 힐끔 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 보고받으셨죠? 강도연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인쇄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CCTV 캡처본이었습니다. 강미희가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명찰을 잡아채는 장면,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발령을 통보하는 장면,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태준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사팀이 수집한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강미희의 방문 이력과 그때마다 접수된 직원 고충 신고, 모두 내부에서 묻혔던 것들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실에서는 왜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편했으니까요. 아내의 갑질이 자신의 자리를 흔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강미애 여사께서 도착하셨다고. 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강미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서태준과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지안을 발견하는 순간 강미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틀 전 명품관에서 내보낸 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강미희는 지안을 보고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듯
그녀는 먼저 서태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기를 띤 채로. 하지만 서태준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강미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서태준과 지안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강미희는 그제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일로 불려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태준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집무실 한쪽 벽면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명품관 한복판에서 강미희가 가방을 바닥으로 내쳐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강미희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명찰을 잡아채는 장면. 팀장에게 손가락질하며 직원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장면. 강미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멈추고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미희는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한홀딩스 회장 서태준의 딸 서지안입니다. 강미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태준의 딸.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의 딸. 자신이 이틀 전 명찰을 잡아채고 내쫓은 그 신입 직원이. 강미희의 시선이 빠르게 남편에게 옮겨갔습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태준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과거 6개월치 기록입니다. 이날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강미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미희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날짜와 장소, 피해 직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미희는 천천히 눈을 들어 서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좀 예민했던 건 인정하는데 직원 교육 차원에서 한 말들이지 그게 무슨. 서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교육이요.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강미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태준은 지안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미희 앞에 섰습니다. 지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명품관에서 가방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을 때처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날 가방을 바닥에서 집어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강미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아는 계속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개인적인 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 있는 분들은 저와 달리 아무 방패가 없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강미희는 천천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변명도 통하지 않고 웃음도 통하지 않고 남편 직함도 통하지 않는 자리가. 서태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리에서 직접 사과하십시오. 강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안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강미희의 무릎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강미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 집무실 한복판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표이사 3호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온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었습니다. 통쾌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서류 속 이름들을 위해서. 지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강미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아내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태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태주는 그날 오후 2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강도연 대표이사와의 계약을 임기 종료 후 연장하지 않기로. 둘째, 강미희의 한진백화점 출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팀장 최은하는 직위 해제 후 일선 업무로 전환됐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서태준답게. 지아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말이 없던 서태준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했다. 지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지아는 서한홀딩스 경영전략실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발령장을 받던 날 그녀는 잠시 명품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매장 입구에 서 있던 아침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두 손으로 집어들던 순간.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의 무게를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아닌 태도가 증명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을 여러분께 응원을 전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